부동산 투자의 필승 전략.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먼저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출구 전략을 결정하고, 이 출구 전략이 나와야 명의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수익,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만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많은 초보분들이요,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아파트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아파트 이 하나를 대상으로 뭔가 분석할 게 엄청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한 7년째, 이제 8년째 접어들면서 느끼는 게요. 내가 이 아파트로 어떻게 수익 전략을 펼칠지에 따라 봐야 될 분석 포인트가 다르더라. 예,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초단타 사서 바로 수요자에게 판다. 이걸 할 때 우리가 호재 공부를 하루 종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 동네.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서 2달 뒤에 팔 건데 미래의 공급, 미래의 세금 정책, 그리고 미래의 전세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전략에 맞는 포인트에 집중을 많이 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서 바로 판다예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와야 될 데이터는요, 사실 이 2개밖에 안 돼요. 내 물건을 받아줄 매매 대기 수요가 있냐? 첫 번째. 사줄 사람이 있냐? 두 번째. 그 사람은 얼마에 가져가길 원하냐? 이 2개가 끝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2개만 알아내면 입찰가 산정해서 세금 계산해서 입찰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분명히요, 호재도 알고 공급도 알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후순입니다.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바로 나에게 사줄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얼만데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제가 바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시세대로 팔릴까요? 아니면 금매로 팔아야 될까요? 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 팔고 싶잖아요. 금매로 팔아야 돼요. 왜냐면 사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 시세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익을 줘야 돼요.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윈윈. 맞죠?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었다면 싸니까 나는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별 원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예요. 근데요, 이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가 너무 대장 아파트라서 지금 수요도 흘러 넘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팔아도 시세대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정도의 물건이 아니고 지금 시기도 안 좋다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돼요. 맞죠? 이렇게 매매 수요가 이 아파트에 충분할 거냐, 그리고 이 아파트는 그래서 시세가 얼마냐, 이 2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아파트의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봐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현장 조사를 하기 전에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걸 하는 날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초단타를 할 때. 경매니까 권리 분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했듯이 입지 봐줘야 되고 개별적인 거 봐줘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선 좀 느끼겠죠. 아, 그래도 매매 수요가 좀 있겠구나.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그래서 여기 얼만데? 여러분 심플하게 딱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시 권리 분석하고 이 아파트의 입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개별적인 부분, 이 2개를 합치면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 2개를 합치면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숫자로 바꾼 게 시세인 겁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은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될까요? 그냥 아파트니까 학원, 병원 이런 걸 봐야 되는 건지. 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아파트의 실수요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위치가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고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개별 조건이 아파트의 개별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가면서 어떤 걸 알면 된다.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매매해줄 사람이 있나? 이 정도 물건에. 두 번째, 얘는 그래서 얼마지? 이거예요. 딱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채팅이나 아니면 말로 해주셔도 돼요. 학군 교통 좋습니다. 편의시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네요. 맞죠? 저, 입, 저 입지 조건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누구다? 가족이다. 맞죠? 가족이 살기 좋은 위치가 바로 학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상권,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출퇴근하는 직주 근처. 맞죠? 안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 분석 할 줄 아시나요? 지금 여기는 권리 분석을 그래도 기본 권리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과 제 유튜브 영상을 못 보셨다면 권리 분석이 아직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해도 문제없는 권리 분석을 딱 2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서류가 있습니다. 신건으로부터 1년, 일주일 전에 나오는데요. 이때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어떤 권리나 돈을 인수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3자의 권리를 인수할 수 있는가? 이게 파트 1이에요. 제가 말하는. 두 번째는, 파트 2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는요, 이 파트 1, 파트 2의 인수 가능성을 결과 레포트로 이렇게 도장 찍어서 법원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파트 1에 요 세 칸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삼재 권리를 인수할 게 여러분 없다. 끝이에요. 제가 오늘 뭐 권리 분석 알려준 날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요 밑에 깨끗하면 인수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는 요 위에 이렇게 돼 있네요.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증금을 인수를 우리가 안 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대항력이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낙찰자한테 대항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면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다 인수, 즉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큰일 나겠죠? 자,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채팅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초보분들한테. 자, 여기 이 파트 2에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임차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옥션, 옥션에서 써주긴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YGN 리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유나님도 정확합니다. 여기 전입일자가 나와 있죠? 임차인의 이 전입일자가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이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저희는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물건만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물건만 하나요? 파트 1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임차인이 없는 물건. 두 번째는 뭐예요? 파트 1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물건. 이게 전체 물건의 6, 70%다, 아파트에서. 그것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권리 분석 끝났고, 자, 입지 분석. 이게 중요하죠. 일자리, 일자리와 교통은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주 근접. 맞죠? 나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직주 근접. 일자리와 교통. 그 다음부터는 애기 키우기 좋은 곳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학원과 인프라. 어떤 곳이 입지가 좋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와 학원가와 인프라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그냥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초등학교와 학원가와 인프라가 가까우면 좋은 아파트다. 여러분, 옆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까워야지 좋은 아파트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애기가 걸어 다니잖아요. 맞죠? 초등학교까지 걸어가고 학원가까지 걸어가고 병원까지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너무 안 가까워도 되고 근처에 있기만 하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은 크게 영향 안 미치더라. 제가 봤을 때. 하지만은 이 아파트의 수요자가 장년층이 많을 때는 자연환경도 꽤 중요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 또 질문할게요. 지방에는요, 이 교통과 역이 중요하나요? 이 아파트 입지 분석에서. 라떼는 왜 안 라떼는 왜 안 중요하죠? 라떼는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지방 소도시 뭐 한 20만? 30만?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일자리 있잖아요. 차 타고 10분에서 20분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밀양을 가로지른다 칩시다. 20분이면 그냥 가로지를걸요. 아, 밀양이 좀 크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 사는 이 사이에서는 20분이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가족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우리 와이프가 사는 곳인데 여러분들 공장 바로 앞에 살게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20분 출퇴근하더라도 학교, 학원과 인프라, 공원들이 우거져 있는 쪽에서 살겠어요? 답은 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쪽은요, 예, 정류장과 교통이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다고 엄청 비싸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 학원과 가까운 애들이 비싸요. 지방이라도. 그리고 걔네들이 잘 팔리고 전세도 잘 맞춰집니다. 맞죠? 근데 수도권이라면 이거 뭐 잘못 자리 잡으면 알죠? 2시간 걸리잖아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면 교통, 일자리, 정류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류장이라면 빨간색 경기버스가 중요하겠죠. 강남이나 여의도나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의 개별 조건. 즉, 이 이야기는요, 초등학교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학원가에서 떨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상권에서 떨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또 다른 가치적인 부분, 바로 개별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아파트가 늙어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사가 있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분, 복도식이 가격이 좋을까요? 계단식이 좋을까요? 계단식. 맞죠. 저도 오래된 아파트를 너무 많이 보러 다녀서 계단식 아파트면 이제 뭔가 엄청 있어 보여요. 부자들이 사는 느낌이야, 이제 계단식 아파트는. 하도 복도식을 많이 봐서. 예.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에 연결되는 애들이 있고 2000년 초반인데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맞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요. 그리고 세대 수는요. 지방이라면 솔직히 3, 4, 한 4, 500세대는 저는 이상이 돼야지 합니다.
지방인데 100세대면 조금 작긴 해요. 그래도 팔릴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호실에 대한 개별 조건. 층, 동, 타입.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리 상태에 따라서도 1000에서 3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손품을 할 건데 요 입지 조사, 이 개별 조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매 물건의 가치를 파악할 거예요. 그 가치를 파악해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 Y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가치가 좋으니까 매매할 실수요가 있겠구나. 두 번째,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얘는 이 정도 가격을 하겠구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보기 위해서 사실 손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와 개별 조건 보는 거예요. 아파트 초단타에서. 권리 분석은 그냥 당연히 통과하는 거고요. 이 개념으로 초보분들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권리 분석, 그냥 문제 없는 걸 확인한다. 두 번째, 이 아파트의 입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별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 아파트의 본 가치다. 이 가치가 괜찮은 것 같으면 매매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우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치를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손품 단계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임장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손품으로 알 수 없는 게 바로 수리 상황, 그 다음에 사정상 금매, 그 다음에 전월세를 끼고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자 손품으로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손품으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매매 수요가 있는지 얘가 정확하게 얼마에 팔리는지는 아파트 초단타는 손품으로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은 임장을 가면 이제 딱 느낌 오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 사실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파트는 임장을 안 가기도 해요. 손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 임장으로 결론을 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파트 가격. 내가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지방 아파트에 뭐 한 1천만 원 뛰게 하고 싶은데요. 거래가 없네, 실거래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물론 현장에 가서 부사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손품으로도. 얘가 얼마 정도 하겠다. 첫 번째는요. 주변에 유사한 애들을 등수를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더하면 가치가 되고 그게 시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더해서 등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맞죠? 등수를 매겨서 전용 면적 평당가로 쫙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요 근처에 최근 실거래가 있는 애들만 모아보면 이 경매 물건이 그래도 평당 얼마는 하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정말 과학적으로 그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에 따라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동네 유사 아파트들은요. 가격 변동률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아파트의 거래가가 없어도 이 동네가 얼만큼 재고점에서 떨어졌는지를 알면 환산하면 여기도 얼마 정도 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동네 유사 연식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비슷해요. 예, 트린님 쪽으로 반사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세가율을 알면 이 동네 전세가율을 알면 내 경매 물건에 매매가는 없고 전세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산하면 또 날 수가 있다.